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1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범죄는 선거 부정입니다.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독재자가 되거나 부패분자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권력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군사력이라든지 또는 암살 또는 세습 이런 식으로 권력이 결정되었는데, 민주주의가 정착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는 영국에서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투표가 선거 행위가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따라서 이 공공의 적입니다.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시비로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4.19에 의해서 그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퇴장한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양상이 각각 다릅니다.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관권선거, 그리고 관권선거가 좀 먹히지 않으면 돈을 뿌리는 금권선거,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이 선동선거,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력을 동원하는 또는 정책을 동원하는 선거 등등 점점 수법이 교묘해집니다. 바로 그런 부정선거의 종합판이 어제 재판을 통해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이 이상한 재판장이 이 재판을 늦추어 오다가 거의 기소한 지 이제 1년여 만에 어제 비로소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경찰청장 출신도 있고,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현직 울산시장도 있고, 피고인들은 또 청와대 전현직 간부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재판입니다. 이게 화려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이 재판이 진행되면은 대통령의 심장부를 겨눌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심장을 겨눌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아주 묘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장이 피고인들을 위해서 재판을 늦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이게 대선 국면과 맞물리게 되어서 이 또한 죽을 꾀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15명의 피고인과 이들의 변호인 20명이 한쪽에 앉고, 그 다음에 검사 10여 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공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공방전이 요사이는 재판하는 데 가보면은 이 PPT를 동원해가지고 마치 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워놓고 방청석을 향해서 브리핑을 하듯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외한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어제도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우선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PPT를 통해 청와대와 경찰, 정부 부처가 문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어떻게 종합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송 시장의 공약을 이들이 설계해주고, 그의 당내 경쟁자는 제거해주고, 본선 경쟁자인 야당 후보, 당신의 현직 울산시장, 현재 이분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최근에 선출된 김기현 씨입니다. 김기현 시장을 수사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했다는 거죠. 과거의 부정과는 완전히 규모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약 설계,
그 다음에 당내 경쟁자 제거, 그 다음에 본선 경쟁자는 수사를 통해서 압박했다 이거죠. 검찰은 공약 설계와 관련해가지고는 송철호는 지금 현직 울산시장이고 당시에 문재인 측에서 밀었던 사람입니다. 송철호 캠프는 송철호와 대통령의 친분을 토대로, 딱 여기에 문재인이 등장합니다. 친분을 토대로 송 시장만 내세울 수 있는 공약들을 수립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심장을 깨무는 거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기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작의 최종 책임자는 그게 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어쨌든 책임자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 보여주는 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의 친분을 토대로 송철호만 내세울 수 있는 공약들을 수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의 공공병원 공약은 지원해주고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시는 현직 시장입니다. 당시 울산시장의 산재모병원, 어머니 모자입니다. 산재모병원 공약은 2017년 말 이미 예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일부러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투표 20일 전인 2018년 5월에 예타 심사 탈락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뭐 사실이겠죠.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냈는데 이걸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투표 직전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새삼 재탕했다는 거죠. 검찰은 선거 직전에 심사 결과가 발표되어 김기현 후보는 무방비 상태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라고 했고, 송철호 측 변호인은 송철호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긴 했지만은 공약 지원을 부탁한 적은 없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지리하게 끌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또 송철호 캠프는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적폐 세력으로 몰렸고 청와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김 후보자에 대한 표적 수사, 하명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폐 세력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문재인이가 말한 적폐 세력이라는 것은 적폐라스가 아니라 다른 반대편이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영과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적폐 세력으로 몰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은 하명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였다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친구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겠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철호 당선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당내 경쟁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직이 이 뇌물로 서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 줄 테니까 이번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마라 라고 했다면 이건 완전히 뇌물입니다. 뇌물입니다. 뭐 어떤 자리 어디 총영사 자리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게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더 큰 뇌물로 봐야 되겠죠. 검찰은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 정의의 실현의 무대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룰이다. 그 무대 위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못 받는 사람에게는 불공정의 씨앗, 불리익이 된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공소사실이 아닌 자기 의견을 말했다.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발을 하고, 검찰은 공소사실이 딱딱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자 변호인은 즉각 그게 바로 예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앞으로 진술할 때 의견을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재판 준비 절차를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는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다.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래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 사람 갑자기 병가를 가버리는데, 그동안 1년 넘게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정리했어야 할 증거 채택 문제도 정리하지 않았다고 이번 재판부가 비판한 것과 똑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동안 재판을 미루면서 재판을 준비한다 하면서 이런 공개 재판을 미뤘습니다. 미룬 이유가 뭐냐 하면 양쪽을 불러가지고 요 증거는 어떻게 하겠느냐, 요 증거 채택하겠느냐, 부동의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물어가지고 최소한 증거는 정리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1년 허송세월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 좀 기억해 놔야 됩니다. 김미리 부장판사. 이 중대한 선거 관련 사건, 더구나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깔고 앉아 있다가 병가 가버리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타이밍을 아주 잘 맞췄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민주당에 딱 불리한 타이밍을 걸어놓고 가버렸다. 미루다가 결국 죽을 꾀로 나타나는데, 지난 보선도 결국 죽을 꾀였지 않습니까? 박원순, 오거돈 후임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할 민주당이 당헌까지 바꿔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밀어붙여서 후보를 내는 바람에 지난 보선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역사적인 대패를 당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는 정권을 놓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울산 부정선거 관련 재판도 1년 동안 미루다가 미룬 게 지금 선거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딱 재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대선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요게 제 2차 죽을 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